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석의 도구 중에서 십성의 극 또는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생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12운성도 있고 12신살, 오행의 생극, 그리고 물상, 일주론, 형충, 파, 해, 합, 원진, 귀문 등등 사주의 해석에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의 도구를 숙지하고 공부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주 원국을 풀이하기 위해서 숙지를 하는 건데, 이걸 다 외웠는데도 사주를 딱 봤을 때 멍하거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이 구조, 그러니까 즉 십성의 생과 십성의 극, 제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 구조로 먼저 해석을 풀어나가면 되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사주 8글자를 푸는데 큰 해석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십성의 극 또는 제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극 또는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극 구조를 먼저 알기 전에 생 구조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인, 나, 식, 재, 관,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관, 인, 나, 식, 재, 관, 나를 기준으로 관성은 인성을 생한다. 관인상생. 인성은 나. 비견겁재를 생한다. 이건 인성은 엄마에 비유되니 엄마가 나와 비겁, 나의 형제들을 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와 비겁을 생한다. 나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한다. 또 재성은 다시 관성을 생한다. 재생관, 식상생재 이렇게 이 말들이 이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십성의 극 또는 제어 구조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생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십성이 어떤 십성을 극 또는 제어를 하는지 이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사주 8글자를 보고 어떤 십성의 글자가 어떤 십성을 생하고 이 십성 글자는 이 십성 글자를 제어하거나 극하고 있는 글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성은 비겁을 극하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인성은 다시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성을 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라는 건 비겁이 재성을 보면 재성 분탈을 한다, 군겁쟁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 재극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 라는 건 인성이 식상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식상은 관성을 보면 극한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 극하는 상관경관이다. 이런 용어들을 이 생이나 극 구조를 보고서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생과 십성의 극 또는 제어라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주 명식을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정관도 있고 상관도 있고 정인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상관은 정관을 극하지? 그럼 상관은 흉신이라고 하고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상관을 제어하고 극하는 정인도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건 상관경관 구조이다.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경관인데 일시는 나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인성, 나의 정의인, 즉 공부와 자격으로 상관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주 구조는 상관이라는 병이 있지만 내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이라는 약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인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정제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은 재성을 생한다고 했지. 그러면 상관생재. 그러면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한다고 했지. 재생과. 그럼 상관이 정제를 생하면 상관생재, 또 재성이 정관을 생하면 재생관,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이 살아있구나. 관성을 살릴 수가 있는 병과 약이 어떤 글자가 되는지 이걸 또 운에서도 대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마저 상관이라고 하면 나 또한 연월의 정관을 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청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의 드러난 분위기는 상관 경관의 시끄러운 모습이다. 그럼 이 상관을 제어해주고 극할 수 있는 건 아까 정인이다. 그럼 정인이 언제 운에서 날라오는지 그걸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 나의 이 시끄러운 사회가 언제쯤이면 조용해지겠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성의 생과 극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 사주를 해석을 하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십성의 생극 재화보다는 1순위가 형충파해 원진 귀문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어떤 십성끼리 형인지 어떤 십성끼리 원진 귀문인지 그 2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십성의 생과 그 구조를 대입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성의 극 또는 제어일 때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 또는 제어할 때 오리지널 제극인 이라고 하고 있고요. 정제가 정인을 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정인과 정제가 같이 있으면 제극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운에서 정제가 날라올 경우에 정인을 극할 때 제극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월에 정제와 정인이 있다라고 하면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제극인이 걸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십성의 생과 그 구조를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나의 사회가 즉 연월에 제극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시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 제극인을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어떤 글자가 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십성의 생과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바로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연월에 이렇게 제극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에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재성은 일단 관을 보면 먼저 생합니다. 그럼 관성을 생해서 재생관이 되고 또 관은 인성을 보면 생하게 되기 때문에 재생관, 관인상생해서 이 정인이 다치지 않고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제극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나의 명예, 나의 간판으로 이 제극인 된 사회에서 정인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약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정인은 재성, 즉 돈하고 친하지 않고, 즉 돈 다룰 줄을 모릅니다.
정인을 선비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제극인에 대해서 예시를 가장 많이 드는 게 선비가 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다, 즉 어울리지 않는다입니다. 편인은 정인은 재성을 싫어합니다. 1순위로 정제가 싫고 두 번째로는 편제. 편제는 좀 그게 좀 정제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인은 일단 재성이 오면 극 당하는 것보다 좋아한다. 편인은 재성을 보면 좋아한다. 즐겁다. 목표와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극인을 재성의 인성을 극한다라고 할 때 정인과 편인을 꼭 나누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극인의 현상으로는 정인이 있는데 정제가 있는 구조이거나 운에서 정제 운이 올 때 공무원이 돈을 횡령하거나 학생이 재성운으로 흘러서 제극인 되는 구조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즐거움을 찾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정의도 남에게 인정받는 건데 이게 이제 극을 당하다 보면 남이 나를 무시를 하거나 오해를 받고 욕먹는 일이 생긴다. 즉 돈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돈의 양심을 팔아 주변에서 욕을 먹는다. 양심불량, 판단력, 마비. 그래서 제극인 운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판단 미스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정제로 인해서 마음, 인성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극인이 꼭 이렇게 나쁜 현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긍정적인 제극인일 경우에 문서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도 제극인에 해당이 되고요. 문서가 팔려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제극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주 명리를 공부해서 지인들을 그냥 봐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도 비용을 내겠다. 나를 상담해 달라. 이렇게 예전엔 사주를 그냥 봐줬는데 사람들이 돈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한다. 이런 것도 제극인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디어는 나의 인성이 돈이 된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제극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이 식상을 극 또는 제어한다. 인성이 식신과 상관의 활동성을 극 또는 제어한다. 정인이 식신을 볼 땐 유정하게 제어한다라는 느낌이고요. 정인이 상관을 잡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정인이 상관을 보는 느낌은 극한다. 세게 잡는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상관과 정인이 같이 있으면 상관패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즉 상관이 정인이라는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의 여러 가지 제조, 말의 표현에다가 정인이라는 지식, 자격까지 갖추어 교육과 변화, 개혁 이렇게 좋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상관이 성숙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다. 정인이 식신을 봤을 땐 유정하게 제어한다라는 느낌이면 편인이 식신을 봤을 땐 무정하고 극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식신의 활동을 극 또는 제어한다. 나의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감, 무력감, 건강 문제, 일 중단, 퇴직, 버퍼링, 자꾸 하는 일이 어그러지는 버퍼링이 걸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신을 사주에서 잘 쓰시는 분인데 편인이라는 운이 올 때 이런 건강 문제라던가 아니면 퇴직, 일 중단을 하시는 일들이 왔을 때 그냥 나에게 쉬어가라는
운이구나. 뭐 내가 쉬는 동안 나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도식되는 걸 통해서 나의 식신이 점점 발전돼서 장인이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상관을 봤을 때 세게 극하고 뭐 제어한다, 뭐 무정하게 잡는다라는 느낌이면 여기선 반대로 편인은 상관을 유정하고 적당히 제어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은 반드시 인성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십성인데요. 정인 같은 경우는 상관을 확실히 잡는다라고 하면 편인은 상관을 좀 적당하게 제어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관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면 편인도 상관을 제어하는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인보다는 적당히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인 상관이 있으면 편인이 상관을 조금 활용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뭐 간보기를 잘하시거나 떠보기를 잘하고 여우 같은 게 안 좋은 어감이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눈치가 빨라지는 뭐 처세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커지면 식상이 극 또는 제어는 되지만 나의 식상의 활동력은 떨어진다, 저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상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든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정인과 상관이 있으면 정인이 상관을 적절히 제어를 하게 되지만 상관이 하나인데 정인이 뭐 두세 개이거나 또 운에서 정인이 날라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인성이라는 게 상관이 인성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서 이 상관으로 표현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커지고 식상을 누른다라는 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상관으로는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냥 공부만 많이 한 사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성을 극하고 제어하는 건 재성이라고 했지. 그럼 재성운이 언제 오는지를 보면 이때는 재성운이 오면서 나의 식상이 살아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십성의 극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게 되면 식상이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나의 활동이 살아난다. 인성을 제어함으로써 식상이 살아나면 내가 이제껏 배웠던 인성을 내가 식상으로 표현하고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에 식상이 있는데 사주 원국에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고 있고 대운에서 또 인성운이 올 경우에는 식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인성이라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장롱면허가 된다. 써먹지 못한다. 공부만 하고 공부를 식상으로 펼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재성이 와서 인성을 때려주면 식상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관은 재성을 생함으로써 나의 상관으로 재성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극인 꼭 인성을 특히 이제 정인을 정제가 때리면 제극인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제극인도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견 겁재는 재성을 극 또는 제어한다. 재성을 탈제 또는 나누어 먹기를 한다. 비견은 극한다보다는 약간 뭐 제어한다, 나눠 먹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겁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강 겁재에는 양인이라고 해서 강도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의 재성을 뭐
극한다, 무자비하게 뺏어가는 느낌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자분에게서 재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비경 겁재, 나의 뭐 동료 지인이 나의 여자, 나의 재성을 빼앗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비경 겁재를 극 또는 제어하는 게 바로 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주 원국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십성의 극 구조를 떠올리고 비경 겁재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관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은 비겁을 극하고 제어하고 다스려서 재성을 보호하는 금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비경 겁재가 있는데 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사주에 도둑이 있는데 나는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관성이라는 경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견은 아까 나눠 먹기, 약간 극하는 느낌보다는 제어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관이 다스려도 된다. 비견이 있다라고 하면 정관만 있어도 재성 분탈을 뭐 다스릴 수 있다, 탈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겁재는 강도에 비유했기 때문에 센 건 센 거로 잡는다. 즉, 겁재는 정관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평관이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전관보다는 평관이 더 잘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겁재에 정관이 있어도 정관도 겁재를 잡지만 확실하게 잡는 건 평관이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사주 원국을 보시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 극한다. 일명 상관경관, 관제, 구설, 시비, 불평, 불만이 많다. 이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으실 경우에 또 십성의 극 구조를 떠올리시면서 상관을 제어하는 게 인성이었지. 그럼 내 사주에 인성이 있는지, 사주에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 운에서 인성이 오는지를 보시는 게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신이 편관을 볼 경우에 식신 제살, 나의 식신, 나의 전문성, 나의 행동으로 평관을 극 또는 제어한다. 평관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한다. 이럴 경우에는 공을 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승진 또는 스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보거나 식신이 편관을 볼 때는 제어라는 느낌보다 극의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신이 정관을 보거나 상관이 편관을 봤을 땐 제어한다, 유정한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신이 정관을 볼 때 유정한 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신은 실력으로 은근히 속으로 깐족 은근히 정관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식신 같은 경우는 상관처럼 이렇게 나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으로 내 속으로 깐족거리고 은근히 정관을 무시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편관을 제어한다. 이건 또 유정한 제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관 합살이라고 해서 즉 상관의 언변과 재주로 일명 힘든 편관을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편관을 상관이 유정하게 제어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성의 극 또는 제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십성의 생구조와 극 구조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사주 원국을 봤을 때 어떤 게 이 사주에서는 병인데 이 병의 글자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알 수 있으면 사주 해석을 하거나 운의 해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성의 생과 극 구조는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 놓으시면 사주 원국을 딱 봤을 때 그 생과 극 구조로
떠올리시고 사주 해석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풀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